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노구리입니다. 오늘도 양희님 그리고 염사저씨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희님 배경화면이 저기 브루클린 브리지인가? 그 뉴욕에 있는 아니요, 다리 조지 아닌가요? 워싱턴 브리지요. 아, 조지 워싱턴 브리지구나. 저 뉴욕이죠? 그러니까 뉴저지에서 뉴욕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 뉴욕에서 그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가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많은 그 메이저 도시에서 지금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뉴욕에서는 이번 9월 16일 1시쯤에 모여서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저지를 위한 글로벌 촛불 집회를 하거든요. 이미 참석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50명이 넘고요. 아직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은 단체들과 서로 연계해서 또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가 음. 뉴욕 맨하탄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1시에서 1시 반쯤에 집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뉴욕에 브라이언 팍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통 뉴요커들이 뭐 점심시간에 거기 가서 이렇게 맛있는 게 런치도 먹고 막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거쳐서 또 한마쉴드 광장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한 3시에서 4시까지 이제 집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시부터 4시 반까지 대한민국 유엔 대표부 있는 데를 거쳐서 그리고 유엔 본부 앞 그 렐프 번치 공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뭐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해산식을 갖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개개인적으로 하던 이 집회를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이제 하는데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각 지역, 사시는 지역의 근방의 큰 도시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아마 페이스북 같은 곳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요, 장관들이 많이 갈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게 제가 아는 것만 문화체육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번에 3명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양희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간 소규모의 그런 내각 개편을 윤석열 정부에서 했거든요. 지난번에 김용우 통일부 장관을 내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종석 국방장관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내정자로 이제 교체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가장 큰 이유가 이번에 이종석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그 채모 그 상병 그 수해로 그때 돌아가신 분 때문에 굉장히 여론도 너무 많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경우 이 사건 아마 특검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는 결국은 윤석열 그 대통령실과의 그 연계가 드러날 거를 좀 두려워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이렇게 사퇴를 시키고 어느 정도 무마를 시키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윤촌 지금 그분을 옛날에도 이미 문화부 장관을 했었잖아요. MB 시대에. 근데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하고 같이 그 두 사람이 MB 대통령이 있을 때 굉장히 MB와 친한 그 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언론을 장악할 거라고 굉장히 걱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내정을 했고 또 이제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교체를 하려고 하고 김용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 출신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명박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보통은 이전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사람들은 잘 하지를 않거든요.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그 임무를 갖고 같이 이렇게 정부를 이끌어 가는데 이번 정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검사들밖에 없다 보니까 음, 검사로 채울 수 있는 그 인사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그렇다고 탄핵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 측근들을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MB 때로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MB 그때에 했던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동강도 음, 그렇고 유인촌도. 지금 유인촌 같은 경우는 그 MB 때에 블랙리스트 사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그렇죠. 연루된 연예계. 도움을 받고 네. 있었는데 본인은 뭐 강력히 부정을 하지만 요번에 돌아오면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음, 그래도 기사를 좀 봤는데 이 유인천 그 내정자가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뭐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속칭 좌파 예술인들도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음, 이분들이 이 예술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음, 이동관 같은 경우는 정말 심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벌써부터 언론 잡기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서로 조심하는 게 느꼈는데 지금은 다들 쉽게 쉽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음. 네. 염소혜 씨는 지금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이 장관 후보들이죠, 아직은. 이분들, 뭐, 약간, 양희님은, 야, 이거 MB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염소혜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딱 그 사람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이종섭 그러면 사의 표명 무슨, 뭐, 경질, 이거 전에 사실 그 최상병 문제 났을 때 먼저 사의를 해야죠.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도 하기도 전에 사실은. 어차피 이렇게 사의될 거 버티고, 거짓말 하다가 이렇게 사의하게 되잖아요. 모양새가 어때요, 지금? 더럽죠, 뭐, 모양새가. 그 다음에 유인촌 하면 뭐 생각나요? 그냥 기자들한테 개새끼들? 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 그거 딱 아, 생각나고, 예. 여가부 그러면 그 전에 여가부 그 잼버리 대회, 예, 망치고 나서 무슨 회의하려고 의원들이랑 국회의원들이랑 회의하려고 하는데 뭐 화장실 도망가서 안 나오고 뭐, 아유, 이게 그 뭡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지금 사람들 생각이 지금 우리들 생각도 많이 깨었지만 지금 뭐 케이팝 시대 신세대들이 무슨 이념이 어떻고 뭐 위에서 뭐라고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말 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렇게 확 박힌 상황에서 어떻게 옛날 그 고리타분한 생각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받고 있으니 참 이게 뭐 될 턱이 있나? 뭐, 아무래도 지금 생각들이 많이 깨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뭐 이런 강압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그걸 따라줬지만 이제는 좀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먹히지 않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하필 이명박 시대로 돌아가는지는 그만큼 인재가 등용할 만한 사람이 아까 양희님도 측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그 전주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 뉴라이트랑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따라서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가장 활동을 했던 데가 그때 MB 때였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뭐 그때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뭐 일본에서 태어나서 그때 저 기억이 나는 게 일본에서 그 독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뭐 좀 조금 나중에 얘기하자. 그거는 좀 이렇게 묻어두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언론에 나와서 한참 시끄러웠던 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뭐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로 가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 사람들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버지한테 받은 영향, 그리고 자기 주위에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분명히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그쪽 계열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하다못해 노태우만 하더라도 뭐 북방 외교, 이명박만 해도 뭐 비전 뭐 투다우전 뭐 어쩌고 저쩌고 음, 뭐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있을 때는 뭔가 제시를 하고 이끌어 나가고 그러면서 그 방향에 맞게 그런 인사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지금 우리 그렇죠.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앞으로 나갈 길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한미일 삼각관계 그냥 방위, 그다음에 이념 대결 딱 여기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뭐,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음, 문제예요. 그거 이게 창의력이 그것도 웃긴 부족해요. 거, 우리 네. 항상 한중일이라고 부른 거,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중이라고 부르대요. 아, 네네, 진짜 그거 맞습니다. 보고 기가 차서, 음. 진짜, 아, 독도 갖다 바칠 것 같아. 아, 예. 어떡하면 좋아요. 정치력의 부재고 어떤 창의력의 부재예요. 이끌어 나갈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자. 이게 뭐, 없어요. 그냥 창의력이 그냥 부족하죠. 다스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다스리려고만. 그래서 이념 네네. 가지고 하면은 꽉 잡을 수 있다. 다스리는 음, 것만 생각하고 있는 간신히 생각하는 중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4일째인데, 지금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야, 얼마나 답답하면 저 단식이라도 하겠냐. 이거 자기 몸 버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당에서는 뭐, 100m 떨어진 데서 시식회담 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님?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써 14일째예요. 우리 보통 사람도 저도 살 빼려고 단식은 좀 해봤어요. 근데 한 3일 이상을 안 해본 것 같거든요. 3일만 돼도 참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14일을 지금 의학적으로도 그 정도 되면 이제 조금씩 그 뭐 이렇게 내장 기관 같은 데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좀 기사를 보니까 좀 이렇게 전문 의료인들이 조금 이렇게 상태를 계속 워치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너무 심각해지면 아마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런 단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검찰에서는 두 번이나 소환을 했었고 또 이재명 대표는 다 갔어요. 거기에 참석을 했고 하지만 뭐 아니나 다를까 특별한 증거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진짜 시간만 낭비하고 아마 그냥 계속해서 이게 포르라인에 세우는 게 그 사람들 검찰들의 목적이겠죠. 지금 어쨌든 검찰 조사하고 나서 지금은 조금 몸이 그래도 많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는 국회 본청 앞에 천막에 서 있었는데요.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겼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뭐 일단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자기 누구보다도 검찰이 저 대한민국에서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 혐의도 자기네가 증명할 수도 없는 증거도 없는 그 혐의를 계속 씌워가지고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범죄자랑 만나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명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근데 참 이거 저도 이렇게 무심코 계속 총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방법밖에 없어서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유는 아니에요, 참.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거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후쿠시마 핵폐수 그 투기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단식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무심코 이제 오늘 어저께였던가요? 그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그랬지.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또 이런 다른 면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쪽에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분이 시작한 이유는 그거고,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어떻게 이거를 스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예. 염소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예, 저는 그 신장식의 뉴스 하이킹가? 네네. 거기에다가 댓글을 한번 달았어요. 그냥 심심해서 별로 그 유튜브에는 댓글 별로 안 달는데 페이스북에만 많이 달고. 근데 그렇게 했죠, 내가. 제가 국민의힘 대표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비록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몸을 생각해서 단식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정치 업무에 복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할 법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그럼요. 그거는 그게 네, 정상적인 국가일 때는 그렇죠. 네, 지금 단식하는 여러분이 사람한테는 마음 속으로는 막, 뭐 저 새끼 어떠고 하더라도 음, 정치인들은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상대 그렇죠. 당이지만 거두십시오. 예? 뭐 이렇게 해야 뭐가 얘기가 돼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봤다. 난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리 민주 계열 쪽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조차 이제는 좀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 다들 그냥 모질이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전 차마 다른 말은 제가 입에 담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음, 적어도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저희 기본적으로 우리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존경을 비록 안 하더라도 존경의 마음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도대체 매일 눈만 뜨면 사고 치고 눈만 뜨면 도대체 이거는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도저히 맞습니다. 저는 지난 3.1절 기념사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그 어떤 권위랄까, 신뢰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고 땅에 떨어진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사실이죠, 사실. 예. 염살 씨, 미국 소식도 조금 전해주시죠. 네, 어제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미 연방 하원의장 케빈 맥카시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어요. 이제 드디어 이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신청. 이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그 이유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번 타드 프렌치하고도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타드 프렌치는 뭐 어림도 없다 하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더라도 아마 정치적인 압박용으로 공격을 해나갈 것이다. 탄핵이라는 이 수단을. 그런데 역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그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바이든이 옛날 부통령으로 있을 때, 오바마 대통령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족들, 특히 헌터 바이든의 사업에 은근히 영향력을 끼쳐서 무슨 뭐 쉘 컴퍼니 같은 것도 뭐 몇십 개 만들고 몇 천만 달러가 뭐 다른 나라에서 바이든 계좌로 뭐 이체되고 뭐 이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지금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여기저기서 하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타드 프렌치 얘기처럼 미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일단 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이게 지금 공화당이 약간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이 돼요. 그러니까 상원에서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 바이든이 결국
겉으로는 뭐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하지만 속으로는 그 문제 많은 헌터 바이든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무지하게 버는데 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아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고 그런 거 뭐 증거가 있다 얘기하지만 일반 언론에서는 아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의혹만 가지고 쟤들이 공화당 일부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케빈 맥카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곧 있을 또 연방정부 폐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을 또 통과를 안 시켜주면 또 그렇지. 10월 초에 또 연방정부 폐쇄 또 이런 문제가 위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압박용으로 지금 케빈 맥카시가 탄핵 카드를 지금 꺼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미국 역사 간단하게 한번 보죠. 미국 역사상에 1776년에 건국이 돼서 역사상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총 5번 됐어요. 5번. 그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한테 한번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왜냐면 앤드류 존슨이 뭐 그때는 피그당 해가지고 뭐 당이 하나 있을 텐데 뭐 스테이트와 뭐 페더럴 간에 뭐 권한에 관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맞지 않는 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탄핵을 추진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인용됐다고 그러죠. 인용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법원에서 판결할 때 인용되지 않았고 상원에서는 부결된 거고 미국이니까 부결됐다고 봐야죠. 잘 알다시피 빌 클린턴 우리 모니카 르윈스키 여사라고 하면 되나? 이제 여사지. 예. 여사. 와, 예. 아주 저기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이제 걸렸는데 이제 그 애정 행각 벌인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한 게 문제죠. 그렇죠. 네. 예, 검사, 특별검사, 스타 검사가 물어봤을 때 안 했다고 거짓 증거한 거. 이게 이제 바로 좀 이따 나오듯이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방해. 했지만 이것도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어떻게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빌 클린턴도. 도널드 트럼프 아시다시피 2차례나 탄핵을 계속했지만 이것도 부결됐습니다. 존 타일러 같은 경우는 1843년 이 대통령도 시작은 되었는데 그냥 끝나버렸어요. 탄핵까지 가진 않았어요. 탄핵이란 얘기는 하원 통과하고 상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탄핵은 여기서. 실제로 쫓겨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리차드 닉슨 아시죠? 네.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워터게이트 사건은 리차드 닉슨이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워싱턴 DC에 있는 민주당 선거본부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도청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죠. 우리 안 네. 했다 막 이런 게 발각되면서 이건 너무나 심각한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을 막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먼저 사퇴해버렸죠. 사퇴. 결국 탄핵을 시작은 했으나 탄핵해서 인용돼서 진짜 쫓겨난 대통령은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럼 탄핵의 사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obstruction of justice. 이 거짓말 하면은 탄핵 사유가 돼요. 아무리 작은 문제, 모니카 르윈스키 같은 문제는 큰 문제지 사실. 작은 문제라고 하면 여성계에서 엄청나게 반발하겠죠. 이 큰 문제인데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의 사이의 문제지 사실 일반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뭐 남자 여자가 좋아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근데 문제는 거짓말했다는 거죠. 검사가 물어봤을 때 거짓말했어. 그럼 검사의 업무를 방해한 거 되잖아요. 그거 탄핵 사유가 된 거죠. abuse of power. 예. 자기 권한을 남용한 것들. 그다음에 contempt of Congress. 뭐 의회를 뭐 어떻게 깔아뭉개려고 하는 어떤 해산시키려고 한다든가 불법적으로 의회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 지켜져야 되는데 대통령 행정부가 의회를 장악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탄핵이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딴 거는 뭐 다 그렇다 손 쳐요. 뭐 김건희가 양평 땅을 하고 뭐 어쩌고 해도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최상병 순직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보고서에 대해서 경로를 하면서 누구를 빼라 뭐라 하는 거. 이 법에 따라 해병대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특히 군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파워가 데서 되네요. 예, 그거는 두가 다 되죠. 예, 어뷰즈 오브 파워고 그다음에 나중에 검사가 특검이 일어났을 때 나 안 했어 했는데 이거 거짓말로 드러나면 obstruction of justice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건 분명히 자기 권한이 아니야. 법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데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하라, 하지 마라, 빼라 이렇게 하는 건 어비즈 파워 맞죠? 그래서 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개각하고 어쩌고 하면서 대충 흐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국힘에서는 절대 그런 것 때문에 개각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아까 양희님 얘기했다시피 뭐 다 보이는데 뭐 왜 하는지 지금 우리 눈으로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탄핵 얘기 나오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거예요. 탄핵도 어떤 국민 정서에 좀 동의를 많이 받아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대통령 자리라는 것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 나라의 안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잘못 때문에 막 탄핵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맞아요. 증거가 있거나 확실한 국민적 정서, 뭐 옛날 박근혜 때처럼 대통령이라고 안 쳤는데 뭐 일을 안 하고 뭐를 하고 이런 문제들은 이건 진짜 대통령이 있게 하는 것보다는 없게 하는 게 나라의 안전에 더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이 됐죠. 그러면 윤석열 이 문제도 그러니까 민주진영이나 일반 국민들도 하여튼 좀 신중하게 분명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탄핵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 제기하면서 해나갈 수 있겠고 어떤 때는 그런데 그게 반발을 초래해요. 중도층 사람들은 뭐 저렇게 쉽게 탄핵 얘기하면 가벼워 보이고 오히려 반대로 돌아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탄핵의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요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미국 대통령의 탄핵 또 대한민국 혹시 윤석열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거를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 근래 그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지진이 났었고 그 리비아에서 홍수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는데 자나깨나 자연보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고국 방문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시 여러분들과 애청자 여러분들과 잠시 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애청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건강하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국 잘 다녀오세요. 수고하셨어요.